네, 글로벌 증시 돌아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올려보겠습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5시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FOMC 회의 발표 앞두고 이제 미증시 현재 뜨거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첫 번째 이슈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파월 의장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힌트 줄까?입니다. 네, 시장은 9월 FOMC에서 100%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망 그대로 갈 것이라고 보시죠? 글쎄요. 이게 미국의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는 보면 네. 또 연준 7월 FOMC에서 9월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거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3시 30분인가요? 네. 기자회견 할 때 네. 아마 그 얘기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CME 패드워치하고 UBS 쪽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100%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글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네.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 한 번도 언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꿈보다는 해몽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파월 의장 자체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왜 사람들이 5월 달에는 매파라 그랬다, 왜 6월 달에는 비둘기 파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치인들의 성향이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하 시기를 놓고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신호는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2% 인플레, 그다음에 경제 동향을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그게 왔다 그러면 더 이상 늦추거나 고민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만 해줘도 네. 시장에서는 이미 큰 기대감을 갖고 지금 3대 지수가 다 오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발표에서 그렇게 시장에 안 좋은 방향으로 발표하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것처럼 확실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치열한 박빙의 대결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연준 의장들 쪽에서도 보면 지금 뉴욕 연은 총재인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가 너무 늦었다. 벌써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아직 물가가 안정된 국면이 아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의장이 나서서 이걸 시그널을 주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보면 그동안 이 금리 인하와 실적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쳤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한번 강하게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재 상승분을 그때 이후로 좀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상승폭이 네.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요.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만 해도 7%에서 8%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10%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0% 오르고 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된 게 ARM이 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ARM도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또 메타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자,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40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 지금 110달러가 살짝 깨졌었어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갖고 지금
8% 거의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만약에 3시 반 이후에 발표하고 나서는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해요. 오. 네, 그동안 AI 반도체들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실적 발표를 한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1.37% 하락하는 거니까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동안 실적 발표하고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실적이 하회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매출이나 이런 주당 순이익은 실적이 부합됐지만 클라우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게 나오면서 또 급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로 인해서 네. 피해를 많이 줬죠. 예, 피해를 네.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델타 항공이나 이런 쪽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뭐 여기 이 자리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 468달러 고점 찍고 나서요. 지금 하락폭이 415달러까지 빠져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은 안 나오겠지만 네. 여기서 터닝 잡고 반등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AI 반도체 쪽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네. 그쪽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를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이렇게 10% 이상 급등한 엔비디아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오늘은 좀 잠을 설치시더라도 3시 반 그 이후를 보면서 그때 굉장히 많이 출렁거릴 거예요. 그동안 많이 그랬었거든요. 네. FOMC 회의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급등했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3시 반 발표 즈음하면 많이 흔들려요. 예, 그때를 노리거나 아니면 발표하고 나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 5시 장 마감 때를 노려보거나 네. 아니면 애프터마켓 쪽에서 저점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면서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오늘 추격 매수하기에는 아직 3시 반 이후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기다리고 있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 좀 관망세는 이제 끝이 날까요? 저는 뭐 그동안 사실은 금리 인하 얘기를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9월 달에 한다 안 한다 지금 100%다 아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인플레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예, CPI, PPI를 봤어도 그렇고요. 6월 달에. PC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 2.5%로 확실하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은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조짐을 보였어요. 그래서 6월 달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 그동안에 뭐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도 이제 냉각되고 있다. 그러면 여건은 충분히 성숙돼 있다. 네. 그래서 다만 9월 달에 하지 않으면 뭐 10월 달에 한다든지 그리고 9월 달에 한 번 인하를 하면 그게 한 번에 그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인하를 하면 올해 안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선 리스크일까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아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로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서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40달러,
50달러 정도에서 140달러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네. 6개월 만에 거의 3배가 오른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악재다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110달러 선 전후에서 이제 저점 형성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모건 스탠리가 또 이게 최선호주다, 탑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요즘 전에는 또 테슬라가 탑픽이다 그러더니 네. 오늘은 또 엔비디아가 탑픽이다 그러면서 144달러 정도를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면 네. 그동안 많이 빠졌던 기술주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었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9월 달로 합의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들도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M7 종목들이나 AI 반도체 섹터가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급등할 것이다. 이제 저점은 아니지만 신규 매수하기에 괜찮은 자리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코인베이스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가 본인은 가상화폐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러면서 미국이 가상화폐 수도가 될 거다. 그다음에 미국이 가상화폐를 안 하면 중국이 네. 다 가져갈 거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상화폐가 미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네. 사실 미국은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금융이나 이런 쪽에 이미 가상화폐가 상당 네. 부분 결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물론 우리가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가상화폐로 결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래서 뭐 대금 결제라든지 이런 쪽에 그 조건이 가상화폐로 결제하겠다라는 게 이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가상화폐로 결제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네. 저는 금리 인하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그런다면 네. 분명히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는 있을 거로 보고요. 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보면 트럼프 그 2024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지금 여기가 273달러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260달러 근처까지 왔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저 정도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의견인데 그동안 바이든과 트럼프 구도에서는 트럼프가 그냥 앞서가는 구도였지만 이번에 해리스와 또 트럼프의 구도에서는 사실상 박빙의 또 승부가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사실 주춤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주말 정도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게 270달러 돌파하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이게 역시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흐름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는 뭐 지금 오히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고요. 네, 저는 뭐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이런 게 전제가 된다 그러면 네. 비트코인은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코인베이스보다 뭐 네. 현물 ETF나 뭐 비트코인 그거 사는 거는 현물 네. ETF도 괜찮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코인을 직접 사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라든지 네. 또 그걸 거래하는 거래소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도 그게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접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네. 저는 좀 전에 얘기하신 비트코인 ETF, 네. 그다음에 또 채굴 업체들 채굴 있어요. 업체들. 그래서 채굴 업체들 줄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아까 네. 얘기한 블록체인을 금융 쪽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 쪽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하시려면 비트코인 그 자체보다는 현물 ETF나 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이어서 글로벌 증시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빅테크 고점 신호대 바닥 다지기, 대안은 중소형주입니다. 네, 최근 크게 살펴보면요. 금융주와 러셀 지수가 잘 가고 빅테크 기술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AI 버블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 중에 어떤 뷰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시는지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네. 시장의 가장 큰 악재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동안은 저는 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물려도 AI 반도체 물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애널들이 나와서 고점인 상황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책임하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이 실적이 예상 전망은 좀 상당히 부진했다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반대로 지금은 큰 호재가 뭐냐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는 아까 엔비디아 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는 여기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30~40% 고점 대비해서 밀려 있어요. 지금 여기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네. 140달러 고점 찍고 나서 110달러가 살짝 무너졌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네.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정도 빠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ARM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여기 보면 188달러 고점을 찍고 네. 지금 13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을 보면 역시 뭐 TSMC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쪽이 다 엔비디아 진영 쪽입니다. 그래서 네. TSMC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 전망도 좋다고 하는데 193달러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더 가파르게 150달러까지 내리네요. 단기간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와 3분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쪽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면 AI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히 강하게 오르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애플이나 아마존, 인텔의 실적이 이제 8월 1일 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아마 8월 2일 날 장 마감 때 새벽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거의 빅테크 실적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렇죠. 8월 15일 날 엔비디아가 나오는 게 아마 끝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M7이나 빅테크들이 그동안 많이 빠졌는데 이제는 저점 매수할 타이밍을 서서히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앞으로 이제 포트를 구성하실 때 네.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경기 침체와 연관이 돼서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시장의 빅테크라든지 M7이 계속 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되냐 하면 저는 방어주라고 할까요? 그쪽에 가치주라고 우리가 보통 가치주요? 얘기하는 네. 쪽하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러셀 2000 중소형주 쪽을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미국의 빅테크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한국 증시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TMF 사태라든지 네. 온라인 유통 쪽에 지금 그 확산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네. 있어서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국장이 조정받을 때 한국장으로 와야 된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지금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거처럼 빅테크 아무거나 잡아서 거의 올인을 해도 네. 뭐 대박이 나거나 아까 보신 대로 엔비디아 뭐 3배 가까이 급등한다 이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이 AI 반도체들이 과거에 기록했던 지금 7월 초에 기록했던 이 고점들을 다 돌파하느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한 다음번 금리 만약에 9월 달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9월 달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를 돌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 저점 대비해서 30% 빠졌다 그러면 절반 이상 네. 15에서 20%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거나 차익 실현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폭이나 인하 횟수가 많아진다면 또 시장에 불안감이 있으니까 포트에 뭐 러셀이나 방어주는 조금씩 들어가야 하고 현금 비중은 꼭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또 이어서 시장이 약간 두려워하는 게 BOJ가 있지 않았습니까? 깜짝 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일본이. 여기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로벌 증시의 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엔화를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네. 850원대에서 지금 910원 정도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투자해서 단기간에 수익은 많이 나셨을 거고요. 뭐 오늘 BOJ에서 금리 인상했다는 소식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0.25% 인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최고라고 하는데 일본이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거는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역의 환율을 보니까 913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엔 달러 환율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때 엔저가 나타났을 때 160엔대를 넘어갔었어요. 165엔 가까이까지 갔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154엔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또 보면 원달러 환율도 보면 1370원 정도가 지금 역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내일 FOMC 회의 기자회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네. 한 번 더 해서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1350원 선이 저항선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동 불안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유가도 지금 상승 반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시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 둔화가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 될 거고요. 3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과연 2분기 대비해서 계속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달러 환율은 저는 이제 150엔대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달러 환율이.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고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원엔 환율도 저는 이제는 910원대 정도 왔으면 단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900원대나 890원대 정도에서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상존되어 있기에 경계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흐름과 전망,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대선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중국의 경기 둔화예요. 예,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고요. 네. 오늘도 보면 엔화가 이제 강세로 돌아서는 거에서 보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만약에 위엔화가 떨어진다 그러면 원화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대선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중동 불안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 쪽 증시나 환율에 대해서는 크게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중에 뭐 지금 보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한번 보시면 애플의 실적이 지금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한 새벽 5시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애플은 아마 오늘이 아니고 내일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실적 발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저는 앞으로 이제 구글 뭐 AI 칩을 사용한다, 어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쫓아가서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존, 인텔이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시장이 빅테크라든지 M7 쪽에서 한번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거의 단기 저점 부근까지 왔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엔비디아나 아까 얘기한 ARM, 그다음에 TSMC 같은 종목들은 단기 저점 매수 구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과 연관된 이제 성장주들, 중소형주들,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 네. 저는 지금 서서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GE라든지 뭐 SMR이라든지 네. 원전이나 전력 반도체 같은 쪽도 네. 단기간에 조정폭이 많이 컸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빅테크가 무너진다고 또 우려하셨던 분들은 그렇지는 않다. 이제는 힘을 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도 섹터로서 잘 갔던 섹터 안에서 조정받은 종목들을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